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과 미국, 한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세 나라가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각 국가가 국내에서도 서로 의견 대립이 심한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하백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캔들피그님이 방송한 거 있잖아요. 예. 북미 관계에 대한 영상, 그거 잘 봤는데요. 네. 그런데 방송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이죠.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제 생각 이야기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미국,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 각자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말에 있었던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각에서는 미국하고 북한 간에 아직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매끄럽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그렇게 세계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중간에서 한국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친목 동호회도 아니고 국가 정상끼리 목적 없이 약수나 나누자고 만나진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예, 분명히 각자 서로가 원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 캔들피그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북한이 원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 저는 대북 제재 완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를 원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야 북한 경제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니까 제재 완화를 얻어내서 경제 성장을 좀 하려고 회담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돈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돈이죠. 그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도 분명히 원하는 게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요란스럽게 만난 거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지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북한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조금 더 쉽게 컨트롤하려면 북한이 핵이 문제가 되니까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거 진행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래 됩니까? 예.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돈이 목적인 거고 예. 미국 정부는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평화를 외치면서 미국하고 북한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우리 정부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정부야 북한하고 교류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 여론이 극명하게 분열돼 있긴 하죠.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목적도 남북 간의 평화를 다져서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그렇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한국도 돈이 목적이 될 수 있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돈이 아닐까요? 정리해보면 세 국가 모두 각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북한하고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돈을 원한다는 거고요. 예. 미국 정부는 북한을 통한 중국 견제를 통해서 패권 국가라는 자신의 지위를 다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옆에 잔잔한 내용 빼고 핵심만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우선 북한부터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앞에서 캔들피그님은 북한이 원하는 목적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게 목적으로 보인다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북한이 원하는 게 돈은 맞는데 결코 목적이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북한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네, 물론 일부 고위층들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김정은 자신은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제1의 목표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국한테는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한테는 대북 지원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요. 예. 북한 당 간부들도 다독이면서 북한 주민들을 이끌어 가려면 돈이라는 수단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돈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친다면 다른 걸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 과거 예전에야 북한 주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져서 희망 고문도 심어주고 때로는 무기를 개발하고 선전하면서 꾸역꾸역 체제를 이끌어왔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돈이 아닌 과거의 유용한 수단이나 그런 방식들이 안 통하는 시대가 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통치 수단이 돈인데 지금 내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북한 외부에서 돈이라는 통치 수단을 조달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체제 선전 같은 말로 때우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고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말로 천냥빚을 갚던 시절은 이미 갔으니까 말은 이제 그만 됐고 그냥 천냥을 내서 빚을 갚아라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이 절실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북한의 목적은 권력 유지인데 네. 그 체제 유지의 수단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미국 차례인데요. 저는 미국 역시 북한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뭐 그런 거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북한과의 회담을 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트럼프는 그걸 원했을 수도 있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가짜 비핵화 말고 진짜 비핵화를 얻어갈 수 있으면 아니면 최소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힌트 정도라도 얻어갈 수 있다면 차기 재선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요. 예. 향후에도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제목처럼 김정은이를 잘 구슬리고 설득한다면 지금 미국 국내에서 한창 떠들썩한 추잡스런 잡음들도 다 덮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회담이 잘 됐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 내의 반트럼프 세력들을 포함한 의회의 의견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포함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늘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고 외쳐왔고요.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목적 역시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한 단순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와 북한과의 협상이 삐걱거리고 북한이 삐딱한 모습을 보일수록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걸로 비칠 수 있고요. 예. 미국 민주당 진영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다시 잡을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헛발질하는 건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미국 내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정권을 잡겠다는 취지에서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고 한쪽은 정권을 뺏으려고 하고. 네, 다만 정권을 잡는 수단으로 한쪽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대북 제재 강화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차피 둘 다 목적은 정권 여당이 되겠다는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나 제재 같은 나머지 행동들은 일종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대중의 반응을 더 잘 이끌어내는 쪽이 권력을 잡아가겠죠. 그러네요. 미국 행정부나 목소리가 다른 의회 야당도 목적은 정권이네요. 수단이 대화냐 제재냐 차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쪽은 평화를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둘 모두 뻔한 속마음은 정권 유지나 정권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한쪽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평화와 대화라는 수단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둘 다 목적은 정권인데 정부 여당은 평화와 대화를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편은 안보와 자유를 수단으로 정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뻔한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한 걸 잠시 잊고 있었네요.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의견이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당 야당한테 만약에 다음 정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게 옳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화를 선택할지 아니면 제재를 선택할지 정해보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주장하던 기존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정은도 대북 제재를 완벽하게 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정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면 당연히 안 받아들일 테고, 설령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트럼프 재집권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지금 한국, 미국, 북한은 정권 연장이 목적이고 셋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고 미국은 북핵 폐기고 한국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네요. 네. 어쨌거나 목적은 같으니까 정상회담까지 개최가 된 건 맞는데 서로 수단이 상충하니까 결론이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미국, 북한 모두 현재 잡고 있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이런 수단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미국이나 북한 쪽에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런 수단이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처럼 상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수단을 바꿔잡는다면 서로 협상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미국이 조금 바꾸든 북한이 조금 바꾸든 아무튼 정권을 유지할 수단을 변경할 수 있다면 협상은 다시 가능할 수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수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협상은 진전이 없거나 의미 없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캔들피그님이 지난번에 거론하셨던 미군 주둔이나 동해 항공모함 같은 의견도 어떻게 보면 물론 힘든 일이지만 각자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조금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미군 주둔이나 동해 항공모함은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을 갖는 의견이죠. 아무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선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걸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주경제로 바꾼다든가 미국은 북핵 폐기라는 수단을 북한을 우방국으로 만들겠다는 수단으로 바꿔버리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 힘든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죠. 서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이 문제네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들어보니까 다시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의미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여담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예. 그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이 권력욕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나 정치 브로커처럼 전혀 순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들이 너무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잡담 같은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을 정리해서 생각하는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북한 문제부터 중국 국내 상황까지 본질을 벗어난 기사나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서 저도 본질을 보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인 건 맞는데 다시 한번 교통정리해준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